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렇게 환호했는데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일단 뭐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휴전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변수들이 뭐 아직 정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오늘 정도의 그런 좀 노이즈 잡음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시장에 좀 알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 들고요. 저는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지수의 레벨업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오늘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파생 시장의 거래량도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어제 워낙 또 갭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일부분 좀 되돌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오늘의 수급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특히나 100% 종전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고점을 바로 뚫어낼 만한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런 에너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뭐 이 하강에 대한 어떤 레벨 다운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에 뭐 시장은 어쨌든 방향을 잡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게 뭐 종목 개별적인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뭐 소위 예. 좀 뭐 사전적 의미입니다만 체계적 위험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저는 어제 시장은 굉장히 정수에 가까운 어떤 이제 시장의 반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초록불, 파란불, 소위 말하는 파란불이 켜지는 거죠.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 그러면 일단 저는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뭐 물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환 매수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동안의 쇼 포지션을 다소간 청산을 하면서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순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방향타, 어쨌든 바람 불어오는 방향이 순 방향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변수다라고 좀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관이 얼마만큼 주도주를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속도감을 주는가, 악셀레이터를 밟아주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은 이제 어제 워낙 큰 상승, 다소간의 잡음, 만기일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약보합권 좀 하락, 뭐 100포인트 정도의 좀 하락이 나오는 거지 일단 반등의 큰 흐름에 있어서 이거를 거스르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진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이제 개인들이 스마트해졌잖아요. 5천선 부근에서 주도주들, 뭐 에너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 뭐 많이 네. 사놨는데 저는 이번 뭐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압축하는 전략이 어때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좀 잔가지를 이렇게 좀 쳐내고 정말 예. 어제 보셨듯이 반등을 하면 어디서부터 반등을 하는가를 시장은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단서는 네. 충분히 어제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감이 어쨌든 환호로 바뀌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가를 어저께 이제 거의 대부분을 저는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물론 이제 이럴 때 그러니까 경계심, 우려감이 환호로 화제 이런 것들로 바뀔 때는 다소간의 좀 오버슈팅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좀 상승하는 장에서는 좀 반등하는 장에서는 좀 예. 잔가지를 쳐내는 이제 그런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종전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도 유가는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1,400원대 후반에 언제든 1,500원을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문제가 뭐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일부 해소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난주 출연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5,000선에서 5,500선의 박스권을 이제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정도의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휴전 상황에 좀 눈치를 볼 가능성이 좀 높은데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시금 좀 6,000선을 향한 이제 그런 여정은 어제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국면이다. 진단을 일단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료 먼저 보시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정말 지금 어떤가 해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호르무즈 해협 감시 사이트 화면 실시간 데이터를 일부 캡처해서 왔는데요. 왼쪽 보시면 현재 통과 중인 선박입니다. 두 척이죠. 최근 24시간 동안 세 척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전쟁 이전 하루 평균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60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란 쪽에서는 지금 우회의 대체 통로를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이제 전쟁 보험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쪽으로 배가 지나다니기가 참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근데 현재는 한 1% 수준입니다. 전쟁 이전의 평균이요 0.15%니까 평소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하죠. 다만 전쟁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5%대까지 사실 급등을 넘어서 폭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좀 내려와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전쟁에 대한 좀 맷집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이렇게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일단은 그 관망세가 있기 때문에 잔가지를 쳐낼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네. 그 잔가지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와 에너지가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전쟁을 해지하려는 이제 그런 좀 포지션이 있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뭐 일부 이제 에너지에 있어서 이제 좀 테마성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다시금 이제 시장의 주도 쪽으로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그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고요. 어쨌든 시장이 반등했을 때 어디가 빨리 갔는지를 이제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전쟁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좀 해지를 하고 이거는 좀 테마적으로 좀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가셨던 그런 좀 얕은 비중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시금 현금 비중 혹은 어떤 주도 섹터 쪽으로의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좀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잔가지 말고 그 중간에 핵심 가지가 뭔지 그 중심은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스마트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급등을 한 어제는 개인이 좀 팔고 오늘은 다시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 요즘에 시장 막 급락할 때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 다음 날에 좀 보면 개인이 좀 현명했구나라는 날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개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는 안 하는데 그럼 아직은 관망을 해야 할 때라고 보세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당장 내일이면은 또 이제 주말에 또 접어들어서 주말 되면 꼭 무슨 뉴스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계감도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만 뭐 제가 이제 그래서 좀 강조드렸었던 것이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6천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 여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개개인마다 성향에 따라서 뭐 정말 어제 팔고 오늘 이렇게 좀 빠졌을 때 또 좀 매수하시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이거 전쟁이 휴전 상황이 또 어그러져서 또 다시 5천선을 또 두드리는 그런 상황을 간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대응을 좀 쉽게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오늘 같은 날은 오늘 내일 정도는 저는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 상승, 뭐 어제 하루만 뭐 한 이틀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지수가 10% 가까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좀 단기 슈팅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의 되돌림은 좀 나온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가 어떤 단기적인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의 단기 바닥을 좀 뭐 말해주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정도 만약에 시장에서 좀 보합권의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적극성을 띄워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자, 다음 주제 열고요. 혹시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오늘의 일정 보겠습니다.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 오늘 개최 예정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고요. 자율주행 로봇 활기 기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 주목이 되죠. 준비된 화면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을 여기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영 전략 소개도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있죠. 4월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대체하기 위한 사고 책임 TF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쪽 SDV는 소프트웨어가 차량을 제어하면서 차량이 이제 기계 장치가 아닌 컴퓨터로 바뀌는 과정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변화 추정치입니다. 삼성증권 추정치고요. 현재 대당 수익성이 한 300~400만 원에서 최소한 50%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점차적으로 이쪽의 수익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끌어올려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오늘 인베스터데이 잠시 후에 개최 예정인데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이제 미래 산업 쪽의 시장이 지금 앵커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 그리고 어떠한 청사진, 어떠한 단계, 어떠한 현실 그리고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그리고 이제 미디어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기아의 본업인 자동차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기대는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이 관련돼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어요. 물론 이제 오늘 이 만기일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이제 좀 무거워지면서 관련된 로봇 코스닥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무거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은 인베스터데이를 앞두고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이번 주 내내 좋았던 것 같아요. 로봇 관련된 종목, 특히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같이 기아, 현대차 로보틱스 파운드리와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좀 강세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는 인베스터데이가 끝난 이후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 동안 인베스터데이도 있었고 네. 중국 쪽에 있었던 로봇 기업들의 밸류가 시장 밸류가 IPO를 비롯한 이제 시장 밸류가 확정되면서 약간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오늘 이제 기아 인베스터 데이에 있어서는 로봇 관련된 이제 이런 이슈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현 시점의 어떤 판매, 향후의 판매량 이런 것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엔비디아와 테슬라 출신 CEO 그리고 자율주행 연구 로드맵 이런 것들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말 획기적인 정말 CES에서 아틀라스가 나왔었던 거 이상의 임팩트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주가를 곧바로 이렇게 돌려 세울 만한 이제 그런 화제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전쟁 상황에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EV 차량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거의 2,000원을 주면서 이제 주유를 해 보니까 네. 그럼 다음 차는 좀 전기차로 가볼까? 하다못해 하이브리드로 좀 가볼까? 이런 좀 잠재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고 있는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물론 이제 지난주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ESS 하나의 모멘텀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전기차 쪽에 어떤 수요 자극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기아는 이렇습니다. 글로벌 그 마켓 시어를 2030년까지 거의 5% 수준, 4% 중반 이상까지를 올리고 거기에 절반 이상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로 좀 가져가겠다는 그런 이제 장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 맞아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 이 전쟁 이후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의 계획을 좀 상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관심이 좀 가고요. 만약에 이게 맞아 떨어지는 이제 그런 스코어 숫자를 좀 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그리고 미래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결합이 되면서 지금 기아의 PER 보면은 4배, 5배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상당 부분 멀티플을 현대차 부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초석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좀 이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시장의 임팩트는 이제 아틀라스에 어느 정도의 이제 참여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내보인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아는 최선두에 있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현대차 그룹에
본업의 이제 한 협력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을 얼마나 잘하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잘 달성되고 있고 더 상향될 여지가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미래 산업이 어느 정도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멀티플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 대비, 이 이익에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퍼 밸류를 높일 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기아 개별적인 어떤 개별성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에 조금 묻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약간의 좀 한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시작을 하죠. 2시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얼만큼 부합하는가를 좀 보고, 요거는 오히려 좀 내일 정도에 좀 적합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네. 관심사는 현업, 지금 차를 통해서 얼만큼 잘 벌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논리를 좀 내려놨었던 친환경차, 전기차와 또 하이브리드 쪽에서 얼마만큼 수요가 되살아나는가,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돌려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력도 측면에서 그러면은 완성차보다 2차 전지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좀 우회적으로 말씀 주시는 거죠? 대단하시네. 예, 저의 어떤 그 네. 속 마음을 좀 다 내다보신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2차 전지는 오늘 시장 대비 개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요인들도 좀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 쪽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오늘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BM은 지수 관련된 움직임 때문에 다소 좀 무거워지긴 했습니다만, 셀 업체들과 또 이 소재 업체들 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소 대비 소재 업체들보다는 오늘은 셀 업체가 강하다는 것들을 본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쪽 자극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예. 가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기아차가 내보일 친환경차의 판매량, 판매 계획, 그리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목표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수치가 오히려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네.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깊게 뽑아야 하는 입장으로서 네, 질문을 이렇게 더 드릴게요. 그럼 소재라고 하면 추천주 아닙니다. 네. 소재라고 하면 대표 주자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 정도가 될 수 네. 있을까요? 일단 뭐 그 가장 시세 중요한 보면서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 코스피 쪽에서는 네. 포스코 퓨처엠 LNF가 가장 앞서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 LNF는 사실상 ESS에 지금 가장 현시감이 있는 어떤 뭐랄까요, 계약을 좀 수주 상황을 좀 주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삼성 SDI와 함께. 근데 이제 뭐 전기차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본다 그러면 또 이제 에코프로의 이제 두 종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네. 멀티 모멘텀이 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쪽은 삼성 SDI가 저는 지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SS도 그렇고 전기차 쪽도 그렇고, 그런 이 삼성 SDI가 이제 지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은 소재 업체들이 따라오는 이제 그런 좀 종속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이제 최근의 패턴을 봤을 때, 예. 뭐 2차 전지 쪽을 자동차랑 연결지어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ESS로 이렇게 보셔도 뭐 저는 무리 없는,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이제 그런 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좀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주목하시는 종목은 이렇게 꼽히네요. 삼성 SDI, 셀업처에서 주목하시는 것 같고요. 그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LNF 조금 더 주목을 하십니다. 조금 더 지표상으로 보시려면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볼만하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주보다는 이 시장의 심리, 2차 전지의 심리를 대표하는 종목들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셀 3사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제일 강합니다. 3% 강세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 쪽이 부각되고 있어서 이걸 조금 따로 떼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셀 3사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인베스터 데이로 시작해서 2차 전지의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반도체 기판 대장주 강세입니다. 이번에 범용 기판 기업 주목. 이거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이제 뭐
반도체 부품 그러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소재고 도대체 뭐가 뭐 장비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가 소재고 어디까지가 부품인가 이게 좀 애매한 이제 이런 경계성이 좀 있긴 있는데요. 저는 부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반도체 기판입니다. 기판 쪽은 말 그대로 반도체를 구성하는 이제 구성체의 하나의 일종이죠. 뭐 저는 이제 반도체를 올려놓는 접시라고 좀 표현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부장 이렇게 엮기보다는 지금 기판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반도체 부품, 반도체 기판을 따로 독립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뭐 실적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일에 어제도 삼성전기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갔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뭐 전쟁하고 상관없이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뭐 FC-BGA가 어떻고 뭐 그렇게 뭐 장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쨌든 이제 기판의 대장주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어쨌든 뭔가 이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는 있습니다.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좀 전방위 업체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곳은 고부가 가치 쪽으로 좀 진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던 이제 그런 그림이죠. 우리가 반도체, D램, 낸드에서도 이런 그림을 한번 보셨었고 MLCC에서도 이런 그림을 한번 보셨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판까지 내려와서 다들 돈 되는 거 하다 보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걸 아무도 안 만들고 있다 보니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병목 현상이 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용성이 높은 이제 PCB 이거는 전자기기만 딱 뜯어보면 뭐 초록색 플라스틱 판 이렇게 점 찍어져 있는 거 나온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PCB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강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공시를 좀 보면서 이제 투자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증설 이슈입니다. 특히나 이런 부품사들이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디서 돈 빌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1,000억 번다고 1,000억 투자하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범용 PCB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증설 이슈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면서 그만큼 이제 생산의 속도를 높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분위기로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소재나 어떤 장비주들의 흐름보다는 확실히 기판주들이 강세로 가는 거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만한 가장 이제 고부가 기판류죠. 이것도 MLB를 만든 거니까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큰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 안에 들어가는 CCL을 공급하고 있는 두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오늘 두산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수페타시스, 두산 또 삼성과 LG 모두 이제 뭐 엔비디아의 이런 공급원이 됐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멀티플 자체가 뭐 한 서너 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빅테크가 진출하고 있는 그런 칩에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그만큼 또 투자 심리가 좀 올라가면서 더 높은 밸류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판마다 이제 기판 종목들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가 어떤 이제 소재를 사용하고 이거는 어떤 전방 회사로 가서 최종 어디로 간다라는 것들은 이제 다 있는데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아우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한두 종목이 오른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심텍, TLB,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 뭐 대덕전자까지 한 종목 오르는데 다른 종목이 빠진다 이런 경우는 제가 최근 한 3개월 내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종목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공급망을 쥐고 있는 전방위 업체들이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발주를 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어떤 생산이 꽉 차면 다른 쪽으로 발주를 주고 다른 쪽에 또 꽉 차면 또 다른 업체로 발주를 주고 그만큼 이제 범용성이 높은 상품이다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든 좀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다라는 게 뭐 주가에 좀 잘 투영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범용성 높은 종목들 다 말씀드렸죠. 심텍, 코리아 서키트, TLB,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전방위 업체들 뭐 삼성을 비롯해서 LG나 또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의 이제 그런 발주를 받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증설을 하면서 거기에 수량을 또 보태고 이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제 그런
컸던 종목들, 뭐 이수페타시스나 두산 같은 그런 종목들이 흘러갔었던 궤적을 이런 좀 범용성 있는 제품들도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I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 유닛, 뭐 이제 파운드리 맡기겠죠. TSMC나 삼성 쪽에서 수주를 해서 생산을 하면 거기에 이제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판을 이제 가져가는 쪽이 삼성이나 LG 쪽이 발주를 따오고 삼성이나 LG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이 모듈 업체들이죠. 그 업체들이 PCB에 발주를 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잘 보시면 지금은 이제 범용성 높은 이런 기판주들이 어느 정도 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다리 뻗고 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텍 TLB,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기 이들 기판주의 모멘텀들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네요. 여기까지 합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